안녕하세요. 특허 읽어준 남자 철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퀄컴의 행위가 왜 부당한지 표준 특허와 이에 부과되는 프렌즈 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표준 특허에는 모든 사람한테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라라고 하는 프렌즈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퀄컴의 행위가 이런 프렌즈 의무라는 것에 위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기에 세계 각국에서 좀 비난을 받고 있었고, 마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플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칩도 샀는데 거기다가 로열티까지 좀 더 내야 되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애플과 퀄컴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애플과 퀄컴이 세계를 무대에서 어떻게 싸운지 살펴볼 건데요. 애플은 본격적으로 소송을 2017년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영국 등에서 애플이 퀄컴한테 니네가 우리한테 로열티를 내라고 하는 거는 불공정하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급기야 2017년 4월에는 애플이 퀄컴한테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퀄컴의 통신칩 사용을 이유로 퀄컴한테 지급하던 로열티 말이죠. 그 로열티의 지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은 퀄컴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곧바로 야, 니네 로열티 안 주는 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이어서 곧바로 퀄컴은 애플이 자신들의 몇 개의 특허를 침해했으니까 미국 내에서 아이폰 수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9월에는 마찬가지 취지로 중국에서 퀄컴이 애플한테 애플이 또 특허를 침해했으니까 중국 내에서 아이폰 생산과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애플과 퀄컴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소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것도 있고 몇몇 결과가 나온 소송들이 있는데 2017년 9월에 중국을 무대로 퀄컴이 애플한테 니네가 우리 특허 침해했으니까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2017년 말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말에 중국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이폰에 대한 수입과 판매는 금지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아이폰 XS와 그 당시 최신 모델인 아이폰 XS와 XR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퀄컴은 이런 모델들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일에서 중국에서 마찬가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으니까 아이폰의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 그런 판결이 났고, 그래서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애플이 독일에서 아이폰의 수입과 판매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 처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애플과 퀄컴은 이렇게 세계 각국을 무대로 창과 방패를 들이대다가 돌연 2019년 4월에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그 합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앞에 살펴본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이런 모든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 합의에서 애플이 퀄컴한테 약 6조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과 퀄컴 간에 6년간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라고도 해요. 이 6조 원의 합의금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밝히질 않아서 이 합의금의 성질이 무엇이냐라는 좀 논쟁이 있는데, 일부 견해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6년간의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선지급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또 어떤 견해에 따르면은 그간 애플이 퀄컴한테 지급하지 않은 로열티와 그에 대한 이행 지체에 대한 보상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냥 단순히 이 소송을 취하하는데 애플이 퀄컴한테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로 보든 그냥 이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봤을 때는 애플이 퀄컴한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꽤 큰 돈도 합의금을 지급을 했고, 나아가서 되게 서로 안 볼 것 같이 하더니 애플과 퀄컴이 라이선스 계약까지 했다라는 걸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 절대 지지 않을 것 같던 애플이 왜 이렇게 퀄컴한테 약간 숙이고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합의 배경을 보면은 아마도 애플이 5G 모뎀 칩이 필요해서 좀 급하게 이렇게 퀄컴하고 분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가설은 애플이 5G 모뎀 칩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 이 가설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애플과 퀄컴의 합의를 전후로 발생된 사실들을 좀 살펴보면 한국의 삼성전자가 4월 초에 갤럭시 S10 5G 모델을 출시를 합니다. 애플과 삼성은 굉장히 큰 경쟁사 관계인데요. 되게 큰 경쟁사에서 5G 모델을 출시를 했다. 그 애플 입장에서는 우리도 빨리 5G 모델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퀄컴과 싸우고 있어서 퀄컴 5G 칩은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약간 후발주자인 인텔은 이 5G 칩을 좀 온전하게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5G 모델이 삼성보다 꽤 많이 뒤처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5G 모델을 출시한 날로부터 한 열흘 뒤에 애플과 퀄컴이 합의를 합니다. 근데 같은 날에 인텔이 5G 모뎀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하죠. 인텔 입장에서는 애플이 제법 큰 고객이었을 텐데, 애플이 이제 퀄컴과 합의를 하면서 야, 앞으로 나는 6년간 퀄컴 5G 모뎀 쓸 건데 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텔 입장에서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5G 모뎀 사업을 철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4월 말, 그러니까 한 보름 뒤에 애플은 5G 자체 생산할 것이다, 5G 모뎀을 앞으로는 2020 몇 년부터는 자체 생산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는데요. 아마 애플이 퀄컴한테 통신 모뎀 때문에 이번 그 분쟁에서도 좀 굽히고 들어갔고,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돈을 퀄컴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통신 모뎀이 좀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 같은 역할이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독자적으로 마진을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통신 모뎀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플과 퀄컴이 어떻게 만났고, 퀄컴이 어떤 전략을 취했고, 그래서 애플이 그러한 퀄컴의 전략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싸웠으나 결국에는 5G 통신 모뎀을 이유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과 퀄컴의 이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5G 통신 모뎀을 자체 개발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도약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애플이 5G 통신 모뎀을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는 시점에 분명 퀄컴이 가지고 있는 어떤 5G에 대한 표준 특허에 또 침해가 된다라는 취지로 이 두 회사는 분명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회사가 다시 싸우게 될 때 애플과 퀄컴의 분쟁을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